싱가포르의 가장 잔인한 여인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비이도적 살인. 미얀마 출신 23세 여성은 더 나은 삶의 꿈을 품고 타국으로 향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면 가족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해외에 발을 디디는 순간 지옥 같은 악몽에 빠지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1년 넘게 그녀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뎌야 했다. 결국 그녀는 타국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죽음은 싱가포르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판사는 이를 용서받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외쳤다. 그렇다면 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5년으로 시간을 돌려 사건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미혼모였다. 2015년 그녀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혼자 싱가포르로 가서 가정부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1992년 미얀마 친주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농부였으며 당시 미얀마 경제는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친주는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다. 그녀의 마을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70km의 진흙길이 이어졌다. 그곳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으며 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을 것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었다. 가족은 종종 굶주렸고 이는 주로 부양해야 할 식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부모는 11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피앙은 셋째였다. 이미 극도로 어려운 삶 속에서 불행은 계속 닥쳐왔다. 그녀가 4살 때 부모는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짐은 아직 어린 형제 자매들의 어깨에 놓였다. 이후 10년 동안 그녀의 어린 형제 자매 5명이 주로 굶주림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학교에 다닐 기회를 얻었지만 15세가 되던 해 농장에서 일하며 남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농사일에 매달렸다. 18세의 그녀는 마을의 한 젊은 남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2012년 결혼 전에 피앙 응아이도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 기쁨이 되어야 할 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비극으로 바뀌었다. 그는 도망쳤다. 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앙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듬해 그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며 미혼모가 되었다. 엄마와 아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다. 아이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마을 근처 공사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포함해 여러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일은 고되고 임금도 적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일하면 현재 소득의 3에서 4배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미얀마 여성들이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한 번도 멀리 여행한 적이 없는 무학의 피앙은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정부의 업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계획은 싱가포르에서 약 3년간 일하며 충분한 돈을 모아 미얀마로 돌아가 새 집을 짓고 땅을 사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계획을 형제 자매들과 논의했으며 그들은 그녀의 아들을 돌보는 데 동의했다. 가족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결국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였다. 결심을 굳힌 피앙은 싱가포르로의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만 23세가 되기 2달 전이었고 당시 싱가포르의 외국 가정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2달 더 나이 들어 보이도록 조작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다. 여권을 발급받은 후 피앙은 2015년 5월 싱가포르로 떠났다. 그녀에게 싱가포르는 미얀마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로 완전히 새롭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싱가포르에서 피앙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등록 절차를 완료한 뒤 공식적으로 가정부가 되었다. 그녀는 곧 한 가정에 고용되었다. 그녀의 고용주는 35세의 전업주부
가이아트리 무르가얀이었다. 그녀는 사세 딸과 갓난아기 아들을 두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가족들에게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사실 이 가족은 이전에 4명의 다른 가정부를 고용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들은 모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피앙은 이 가족이 고용한 5번째 가정부였다. 가이아 티리의 아파트는 싱가포르 중심부인 비샨 11번가 145번 블록에 위치해 있었다. 3개의 침실이 있는 이 아파트는 땅이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넓은 편에 속했다. 가이아 티리와 2 자녀 외에도 이 집에는 그녀의 남편인 37세 싱가포르 경찰관 켈빈 차우밤이 살고 있었다. 또한 가이아 티리의 57세 어머니 프레마 S, 나다야 나사미와 2명의 세입자도 함께 살고 있었다. 피앙을 포함해 총 8명이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5월 28일 피앙이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최소 1년 이상 이곳에서 생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싱가포르에서의 집이 될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맥락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에서 고용주는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보험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숙소를 제공해야 할 중요한 책임도 있다. 이는 가정부가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며 가족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정부들의 생활 여건은 종종 이상적이지 못하다. 많은 경우 그들의 숙소는 제대로 된 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공간이다. 고용주는 아주 작은 창고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마련한 간이 침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이아티리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피앙의 생활 환경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2 아이를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요리하며 다양한 가사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녀는 거의 모든 일을 맡아야 했다. 일이 고되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을 겪어온 피앙에게는 견딜 만한 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피앙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이아티리는 지나치게 엄격하며 모든 일에서 완벽함을 요구했다. 그녀는 피앙이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일을 너무 천천히 한다거나 충분히 깨끗이 청소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또한 그녀는 좀처럼 미소를 짓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앙은 낙담하고 불행함을 느꼈다. 이는 그녀가 상상했던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견디기로 했다.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고용주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피앙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비판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 꾸지람을 듣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더 나쁜 것은 가이아티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도 피앙을 감독하며 혹독하게 훈육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2 모녀가 그녀를 꾸짖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식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들은 심지어 피앙에게 전화 사용과 주말 휴식을 포함한 휴식을 금지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피앙은 마지못해 초과 근무를 하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가능한 빨리 충분한 돈을 모아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10월이 되자 피앙은 점점 더 순종적이 되어 고용주의 모든 명령을 거의 따랐음에도 화나는 현실은 그녀의 복종이 그들을 진정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폭력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어적 학대에서 매일 그녀를 정기적으로 때리는 것으로 폭력을 점점 더 심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앙은 참아냈다. 그녀의 인내심은 고된 성장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는 고통과 쓰라림을 견디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는 오히려 고용주들을 더 잔혹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뺨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수준을 넘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그녀를 고문했다. 어느 날은 뜨거운 다리미를 그녀의 손에 댄 적도 있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피앙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녀는 하루에 단 5시간만 잘 수 있었으며 낮에는 휴식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남은 음식을 먹거나 물에 불린 빵을 강제로 먹어야 했으며 화장실 이용조차 제한되었다. 모녀의 소름 끼치는 학대 아래 피앙은 점점 더 야위어갔고
정신 상태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10월 건강검진 중 의사는 피양의 몸에 수많은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이아 티리는 가정부가 서툴러서 자주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가이아 티리의 남편 켈빈 또한 가정부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국이 그녀를 교체하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피양 자신도 고용기관에 자신의 고통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황은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고 그녀는 악몽에서 벗어날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 시간이 흘러 2016년 7월 26일 피양이 이 가족과 일하기 시작한 지 1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날 아침 7시 30분 가이아 티리는 피양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피양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가 달려왔다. 두 사람은 피양을 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전날 밤과 그날 아침의 일을 떠올리며 그들은 공포에 빠졌다. 오전 9시 30분 가이아 티리는 의사 콰노 씨에게 집에 부상자가 있으니 급히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 진료로 바빠 즉시 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이아 티리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권했지만 가이아 티리는 완강히 거부하며 의사를 기다리겠다고 고집했다. 오전 10시 50분 의사가 마침내 도착했다. 간단한 검진 후 그녀는 피양이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시신의 온도를 기반으로 피해자는 이미 꽤 오랫동안 사망한 상태임이 분명했다. 이를 듣고 가이아 티리는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 전에도 움직이는 걸 봤어요 라며 거짓으로 걱정하는 척했다. 전문 의사로서 콴 박사는 가족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비쩍 마르고 해골 같은 상태의 가정부를 본 순간 그녀는 이 사건 뒤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가이아 티리에게 즉시 경찰에 연락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이아 티리는 망설이며 남편이자 경찰관인 켈빈 차우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한 행동을 감지한 콴 박사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오전 11시 26분 의료진이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다. 법의학팀은 시신에 대한 초기 조사를 진행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이런 사건은 경력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피양은 24세였으며 몸무게는 단 24kg으로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다. 그녀의 몸은 피부와 뼈만 남은 상태로 극심한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였다. 이런 몸무게로 생존하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거의 불가능하며 더욱이 그녀는 힘든 집안일을 강제로 해야 했다. 2015년 5월 28일 고용주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건강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몸무게는 39kg이었다. 이는 14개월 만에 체중의 38%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그녀의 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최소 31개의 새로운 상처와 47개의 오래된 흉터가 발견되었다. 오른팔에는 다리미로 인한 뚜렷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녀의 목은 심각한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설골은 골절되었으며 사인은 심각한 목 부상으로 인한 질식으로 확인되었다. 부검 결과는 피양이 사망 전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고문을 견뎠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주요 용의자는 그녀의 고용주 가이아 티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였다. 경찰은 즉시 두 여성을 체포했다. 켈빈도 며칠 후 체포되었다. 검찰은 가이아 티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켈빈의 경우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있어 1급 살인 혐의는 피했지만 피양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켈빈은 중상의 혐의를 받았고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목격자가 부족하고 용의자들이 단호히 부인함에 따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싱가포르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뉴스를 본 한 싱가포르 시민이 경찰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바로 감시 카메라 하드 드라이브였다.
이 하드 드라이브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켈빈, 즉 남편이자 경찰관은 집에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초기 목적은 가정부와 아이들을 감시하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영상은 가족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하드 드라이브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켈빈은 경찰에게 2016년 초에 세입자의 요청으로 카메라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카메라 제거는 범행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영상이 아내와 장모를 범죄자로 몰아갈까 두려워 증거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켈빈은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경찰은 하드 드라이브에서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수사관들은 그 안에 담긴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 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영상에 담긴 학대의 생생한 장면들이 매우 잔인했기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특정 날짜의 주요 사건만 요약한다. 6월 21일 저녁 9시 58분, 가이아 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피앙의 머리에 부었다. 6월 24일 아침 7시 51분, 피앙이 옷을 다림질하고 있을 때 가이아 티리는 갑자기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나갔다. 잠시 후 돌아온 가이아 티리는 뜨거운 다리미를 들어 피앙의 이마에 눌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리미를 피앙의 오른팔에 누르고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쳤다. 7월 15일 새벽 12시 26분, 가이아 티리는 피앙을 창문 쪽으로 끌고 가서 창문 그릴에 밧줄로 묶었다. 피앙의 필사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이아 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녀를 다음 날 오전 5시 41분까지 묶어두었다. 사실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피앙은 매일 밤 창문 그릴에 묶여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가이아 티리는 때때로 그녀에게 악의적으로 찬물을 부었다. 게다가 35일간의 감시 영상은 피앙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매일 물에 불린 빵이나 남은 음식 조각만 제공되었다. 이는 그녀가 왜 그렇게 비쩍 마르고 쇠약해졌는지 설명해준다. 음식, 수면, 휴식을 박탈당한 채 끝없이 일하도록 강요받은 피앙의 몸과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던 중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7월 25일 밤 11시 40분경 피앙이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가이아 티리는 그녀가 너무 느리다고 비난하며 폭력을 가했다. 주먹질, 발길질,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심한 구타로 피앙은 화장실 문 근처에서 비틀거렸다. 그러나 가이아 티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때려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앙이 일어서지 못했음에도 가이아 티리는 그녀가 이를 피하려고 기절한 척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어머니 프레마를 불러 함께 가담하게 했다. 모녀는 화장실에서 찬물을 가져와 피앙의 몸에 직접 부었다. 그녀를 흠뻑 적신 뒤 방으로 끌고 가 그녀의 배를 발로 찼고 젖은 옷을 입은 채 창문 그릴에 묶인 상태로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했다. 이 시점에서 피앙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녀는 제발 먹을 것을 조금만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라고 애원했지만 이 단순한 요청조차도 냉혹하게 거절당했다. 7월 26일 오전 12시 11분, 가이아 티리는 갑자기 피앙에게 다가가 배를 발로 차며 알람시계 맞추는 걸 잊지 마. 늦잠 자지 않게. 라고 말했다. 오전 4시 57분, 가이아 티리는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피앙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주먹질과 발길질뿐만 아니라 피앙의 머리와 가슴을 짓밟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긴 뒤 목을 때렸다. 법의학자들은 피해자의 목뼈가 이 순간에 골절되었으며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끔찍한 폭력 후 피앙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가이아 티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여전히 찬물을 그녀의 생명이 없는 몸에 부었다. 피앙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그녀를 방치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아침 켈빈도 피앙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장면에 익숙해진 듯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평소처럼 출근했다. 이후의 일들은 앞서 기술된 대로 진행되었으며 가이아 티리는 오전에 의사를 호출했다. 감시 영상을 검토한 결과 가이아 티리는
최소 115건의 혐의에 직면했으며 대부분은 학대 및 상해와 관련된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28건의 혐의만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87건은 형량 선고 시 고려하기로 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속히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할 만했다. 그러나 누구도 명백해 보이는 사건에서 발생한 난관들을 예상하지 못했다. 먼저 가이아, 티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구금 중 자신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 검증을 위해 검찰은 즉시 전문가를 임명해 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정신감정은 4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2020년 4월에야 두 여성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가이아 티리는 강박성 인격장애 OCPD와 산후 우울증 두 가지 진단을 받았다. 그녀의 산후 우울증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슬픔, 무기력, 피로, 빈번한 울음, 짜증, 사소한 일에 대한 과도한 좌절감 등이 포함되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두 가지 상태가 가이아 티리를 극도로 공격적이고 위험하게 만들어 결국 피양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23일 가이아 티리의 재판이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압도적인 증거와 도피할 수 없는 처벌을 직감한 가이아 티리는 중죄 살인 1건과 학대와 관련된 27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가이아 티리의 여러 질환이 특히 2016년 2월 유산 이후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행동이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려 14년형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이아 티리가 가정부에게 한 행동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 동안 그녀는 완전히 명석한 상태였으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종신형이라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종 판결은 4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종신형이 두려웠던 가이아 티리는 다시 절차를 조작하려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교체하고 검찰과 재협상을 시도하며 중죄 살인 혐의를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려 했다. 만약 성공했다면 그녀가 받을 최대 형량은 15년형에 그쳤을 것이다. 6월 22일 재판이 재개되었다. 가이아 티리의 새로운 변호사는 8에서 9년의 더 가벼운 형량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피고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전의 4명의 가정부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검찰은 여전히 최대 형량을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판사는 가이아 티리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잔혹함을 적절히 표현할 단어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용의 여지는 없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검증된 사실임을 고려해 징역 30년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가이아 티리가 형량 감경을 이유로 여러 번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항소를 검토한 3명의 판사는 가이아 티리가 피양의 죽음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가 체포된 이후 한 일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이용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뿐이었다. 프레마의 경우 50건의 혐의에 직면했으나 그녀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녀의 재판은 2023년 1월 19일에 시작되었다. 검찰은 그녀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14년에서 16년의 형량을 권고했다. 결국 그녀의 극도로 잔인한 행동을 고려해 징역 14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감시 카메라 제거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추가 조사 결과 경찰은 프레마가 켈빈에게 카메라를 제거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라고 지시했음을 밝혀냈다. 경찰 수색을 두려워한 그녀의 아들은 하드 드라이브를 친구에게 맡겼다. 결국 이 친구가 하드 드라이브를 경찰에 넘겨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추가 범죄로 인해 법원은 프레마에게 3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으며 그녀의 총 형량은 17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편 켈빈은 가정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했다. 그는 때때로 학대를 지켜보면서도 이를 막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이 2020년에 공개된 후 켈빈은 가이아 티리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켈빈이 피양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프레마의 증언과 상충되었다. 켈빈은 위증, 증거 파괴, 고의적 상해 등 5건의 혐의에 직면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건이 공개된 후 싱가포르 시민들은 가족의 행동에 분노하며 피양에 대한 깊은 연민을 표했다. 싱가포르의 이주경제 인권단체 홈은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단 6일 만에 20만 달러가 모였으며 모든 수익은 피양의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피양의 살해 사건은 싱가포르와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특히 싱가포르의 중요한 노동력을 구성하는 외국인 가정부들의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가정부 보호를 위한 일련의 개혁을 도입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법치 사회에서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적 수단을 사용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상기시킨다.